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그러게 우리가 또 이런 일에 빠졌네. 오늘은 100% 3D 프린터로 출력한 실제 크기의 공룡 머리를 조립할 거야. 끝까지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 미친 짓을 하려고 우리가 선택한 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두개골이야. 이건 그냥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공룡 화석이지. 그래, 실제로 그런 개체, 그 친구, 특정 동물이 있었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팬덤의 시작이었어. 바로 이 공룡. 그리고 나중에 그 화석이 주라기 공원 로고의 영감이 됐어. 그리고 이 화석이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에도 나와. 그리고 물론 바로 이 화석이 마누알 두문도의 공룡책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등장해. 왜 이 골격이 이렇게 중요하고 많은 것에 영감을 줬을까? 지난 세기 초쯤 미국에서 최초의 티라노사우루스 화석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거든. 그 당시에는 공룡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 특히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그렇게 사납고 인상적인 동물을 발견하는 건 정말 큰 뉴스였지. 1908년에 오늘 우리가 머리를 조립할 바로 그 골격이 발견됐어. 멋졌던 점은 그 동물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거야. 우리는 그 공룡의 여러 뼈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로 전시를 할 수 있었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뼈대를 세워서 전시할 수 있었어.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거였어.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전시를 만든 거지. 그 박물관은 뉴욕에 있어. 영화 박물관이 살아있다의 한 버전이 거기서 촬영됐지. 그곳은 그 당시에도 이미 엄청 유명했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박물관 중 하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화석을 보러 갔지. 수십 년 동안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완전체로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 이게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야.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도 많고 대중이 직접 볼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공룡이었지. 요즘엔 흔하지만 100년 전엔 달랐어. 내가 신기한 건 이 머리를 이미 마누알 두문도에서 자연사 박물관 영상에서 보여줬다는 거야. 거기 안에 사람이 많아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서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진 못했어. 몇 장면만 찍었는데 그 머리는 2015년 영상에 나와.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유명한지조차 몰랐어. 나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머리가 여기저기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 아무튼 계속해보자. 이 화석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큰 머리의 3D 모델을 쉽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거야. 알리손, 우리 이 모델에 얼마 줬지? $50였어. 꽤 비싸네. 달러 환율이 좀 떨어져서 이제는 세차 값이라고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원래 머리를 정말 똑같이 재현했어. 내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었던 최고의 모델이야. 그래. 그리고 네가 이게 모든 디테일이나 이빨, 구멍까지 다 복사했다고 생각해? 이 모델은 모델러 알렉스 챔벌린이 만들었어. 그리고 그는 우리가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복제하려고 했지. 우리가 미국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그 티라노사우루스야. 그런데 한 가지 디테일이 있어. 원래 화석에는 화석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변형이 있어. 그런데 모델러가 우리가 출력한 모델에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어. 그가 수정해서 변형 없는 공룡 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줬어. 변형이 뭔데? 머리가 비뚤어진 거야? 그러니까 화석화 과정에서 아마 위에 여러 가지가 쌓여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원래는 머리가 약간 곧았는데 옆으로 조금 휘어버린 거지. 알겠어. 그래서 그는 그 사람 머리가 이탈릭체 같아. 알겠어. 그리고 우리 건 그렇지 않을 거야. 우리 건 이미 생전 모습에 더 가깝게 맞춰져 있어. 이야기는 재미있지만 우리 앞에 할 일이 많아. 너도 알다시피 이 머리는 3D 프린터에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알리손은 이미 여러 조각으로 나눠진 모델을 가져와서 여기 있는 각 프린터에 넣었어. 그리고 벽돌 하나하나 쌓듯이 조립해 나가는 거지. 우린 큰일 났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진정해 브라더. 베렌, 아직 이거 남았어. 이 아래쪽 부분 몇 개나 되는 거야? 대략 97개 정도? 대략 97개 정도. 대략 97개가 어떻게 있어, 알리손? 거기 반쯤 완성된 부품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잘 보면 100개도 안 돼. 이걸 조립하는 도면이야. 아니 그래, 그것도 우리에겐 없어. 이건 우리가 이걸 조립하는데 며칠이나 걸릴지 예측한 거야. 크리스마스 전에 끝날 거야. 톰, 가자. 일하러 가자. 턱부터 시작할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렇지? 쉬울 것 같아. 왜냐하면 더 작으니까.
앞치마 입자. 지난번에 조각 붙이다가 티셔츠를 망쳤거든. 순간 접착제를 티셔츠에 묻혀서 안 지워졌어. 혹시 옷에서 순간 접착제 빼는 비법 있으면 알려줘. 댓글에 남겨줘. 부탁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알렉스가 나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 그가 말하길 두 조각에 같은 번호가 있으면 그건 같은 부품이야. 그래서 맞춰보려고 했는데 안 맞더라고. 그게 같은 부품으로 인쇄된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는 맞지 않아. 처음엔 다른 부품 들어갈 부분을 사포질에 맞추려 했어. 그 다음에 나는 에폭시 접착제를 조금 바를 거야. 이 접착제는 아주 강해. 하지만 에폭시 접착제는 바로 굳지 않아. 이건 5분이면 굳는데 우리는 10분 걸리는 다른 걸 쓸 거야. 그동안 부품이 고정돼야 하는데 불규칙해서 제대로 고정할 도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먼저 순간 접착제 가속제를 조금 바르고 그 위에 순간 접착제를 아주 조금 뿌려서 부품을 고정시켜. 이제부터는 부품이 고정됐으니까 에폭시 접착제가 안에서 굳어도 삐뚤어지지 않아.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잘 될지 한번 지켜보자. 모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보니까 실수는 많이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완전히 출력되지 않은 부품들이 몇 개 있어.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출력해야 했고 이제 우리가 붙이고 잘 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어. 이건 내 생각에. 이건 여기야. 야,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 퍼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하네요. 하지만 우리가 맞춰가면서 조각 수가 줄어들고 점점 난이도도 낮아지고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서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부품 덤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첫 번째 큰 별을 찾았어요. 마치 물고기를 낚은 기분이에요. 정말 멋지죠? 이걸 만드는데 2시간 반 걸렸어요. 아직 끝내려면 시간 더 필요하지만 저희는 행복해요. 이 공룡을 만들기 위해 저희는 22.5kg의 재료를 사용했어요. 저희는 이 공룡을 만들 때 가장 흔하고 색상도 다양한 PLA 플라스틱을 사용했어요. 문제도 거의 없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몇몇 부품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보이지만 카멜레온 화석을 인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개봉해서 조금밖에 남지 않은 필라멘트를 활용한 거예요. 거의 끝나가는 필라멘트였죠. 저희가 사용한 시스템은 첨단 프린터의 기능으로 최대 4가지 색상을 넣을 수 있고 필라멘트가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다른 필라멘트를 이어서 계속 인쇄합니다. 그래서 몇몇 부품들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거의 다 붙여놓고 나면 마지막 부품들은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오차가 쌓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걸 확인해 볼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거요? 맞아요. 여기 봐요. 누적된 오류가 있어요. 억지로 해야 하나요? 카이로프랙틱이 필요할 것 같아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 카이로프랙틱을 하게 됐네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자, 벌써 돌아왔어요. 여기 뭐가 열렸죠? 여기 아래쪽이 열렸어요. 아니,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퍼티로 채우면 돼요. 퍼티로 채우면 돼요. 이미 열려 있었어요. 됐어요. 별로 힘도 안 들었어요. 됐어요. 힘 좀 줘서 해봐요. 자코, 붙었어? 아직 아니야. 좀 더 잡고 있을게. 아이 왜 그래? 아이, 다니가 여기서 상처를 냈어. 나중에 퍼티로도 해결이 안 될까봐. 여기 있는 이 티라노사우루스도 저 밑에 퍼티 잔뜩 바른 낡은 폭스바겐처럼 될 거야. 차체에 자석을 대면 자석이 떨어지는 거 알지?
공룡이 점점 더 화나고 있어. 이게 멋지게 완성될 걸 상상해봐. 이런 이빨이 우리 머리를 문다고 생각해봐. 와, 이거 좀 복잡하네 더더욱. 아니, 이 녀석은 나를 아무 생각 없이 삼킬 것 같아. 그렇지. 구조를 위해서 나는 공룡의 머리가 들려 있고 입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는 모습을 생각했어. 그리고 이 모든 걸 지탱하려면 우리가 카트를 만들어서 4개의 바퀴를 달아 운반을 쉽게 할 수 있어. 또한 문 통과를 위해 분해할 수 있어야 해. 알겠어. 내가 여기 대략적으로 밑그림을 그려봤어. 우리 간단한 카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구조물을 세워서 그의 머리를 똑바로 세우고 열어둘 수 있게 해야 해. 우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룡 위에서 치수를 재고 맞춰감하면서 만들면 돼. 여기 아래턱 한쪽 전체에 퍼티를 발랐고 그 위에 프라이머 한 통을 뿌려서 모든 이음새가 잘 메워졌는지 확인했어. 어떤 부분은 결과가 더 좋았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았어. 또 어떤 부분은 잘 가려지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프라이머가 별로라고 표시한 부분 위에 퍼티를 한 번 더 바르고 결과가 나아지는지 볼 거야. 내가 여기서 우리 공룡의 치아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페르난다에게 송곳니를 갈고 있다고 말했어. 그랬더니 그녀가 너무 화가 나서 내 머리에 생물학책을 던질 뻔했지. 거짓말이야.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해. 그래서 내가 그에게 말했던 건 사실 송곳니가 있는 건 우리, 즉 포유류라는 거야. 포유류는 털이 있는 동물들이잖아. 털이 복슬복슬한 동물들. 우리는 다양한 기능의 이빨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앞쪽에 자르는 역할을 하는 앞니가 있고 뚫는 역할을 하는 송곳니가 있고 맨 뒤에는 씹는 역할을 하는 어금니가 있어. 여기 공룡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이빨이 모두 매우 비슷해. 그래서 우리는 송곳니, 앞니, 어금니처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똑같아. 좋아. 그런데 이빨이 다 비슷하다면 왜 어떤 이빨은 크고 어떤 이빨은 작아? 사실 이 공룡은 이빨이 계속 교체됐기 때문이야. 우리도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그 자리에 영구치가 나는 것처럼 이 공룡도 똑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어. 하지만 우리와 다르게 우리는 평생 한 번만 유치가 빠지지만 공룡은 평생 동안 모든 이빨이 계속해서 바뀌었어. 그래서 공룡은 이빨이 빠지면 그 자리에 또 다른 이빨이 났어. 이 작은 이빨들은 최근에 난 어린 이빨들이고 이 큰 이빨들은 오래전에 난 이빨들이야. 이거 봐.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의 치석이야. 얘는 이를 닦지 않았거든. 와서 봐봐. 이거 봐. 이건 치실도 안 쓰고 매일 이를 닦지 않았다는 증거야. 그래서 치석이 껴 딱딱한 껍질이 생긴 거야. 여러분이 저한테 화석이랑 뼈의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우리도 뼈로 된 두개골이 있고 화석으로 된 두개골도 있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그 안에 유기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화석은 거의 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땅에 묻히게 되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모든 유기물은 분해되고 썩어서 없어지고 결국에는 무기물, 즉 무기질만 남게 돼요. 그리고 흙 속에는 광물질이 있는데 이 광물질들이 뼈 속으로 스며들어요. 왜냐하면 뼈는 전체적으로 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안쪽이 마치 스펀지처럼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 광물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원래는 살아있는 조직, 유기물이 있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광물질이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뼈의 형태를 가진 커다란 암석처럼 변하게 돼요. 오늘날 모든 공룡의 뼈는 화석이에요. 또 이베레, 아니 페르난다 같은 분들이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공룡은 새를 제외한 공룡이에요. 왜냐하면 맞아요. 새도 공룡이지만 오늘날에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새의 뼈, 즉 화석이 아닌 실제 뼈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공룡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룡이라고 부르는 이미 멸종된 그 공룡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조형 예술가라면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작품은 명암이 뚜렷해요. 저는 먼저 어두운 부분을 칠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밝은 색을 한 겹 칠하고 또 그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칠하면서 점점 밝게 하고 싶어요. 알리송은 중간 톤부터 칠은 더 칠하고 일부는 더 어둡게, 일부는 더 밝게 하고 싶어요. 누가 이 논쟁에서 이길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결과를 보고 싶네요. 계획이 뭐예요? 기존에 쓰던 물감의 흰색을 조금 더 섞을 거예요. 조금 더 어두운 색, 화석에 더 가까운 색을 만들기 위해 갈색 안료를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아크릴 물감이라 물에 충분히 희석할 거고 페인트 스프레이건으로 얇게 여러 번 칠할 예정이에요. 또한 공룡을 강조하려고 몇 가지 물감을 쓸 거예요. 그래서 더 어두운 부분에는 검은색 물감을 칠할 거고 갈색이 빨강, 파랑, 노랑의 혼합이기 때문에 파랑, 노랑, 빨강도 칠할 생각이에요. 공룡의 몇몇 부분에 그렇게 할 건데 모든 게 잘 되면 그 위에 얇은 갈색을 더 칠할 때 색이 다른 부분들이 강조될 거예요. 갈색이 좀 더 빨간색이나 노란색, 파란색 쪽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게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빨을 칠하는 동안 루카스는 공룡 머리를 고정할 수 있는 받침대와 카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머리 전체를 나무로 감쌌는데 정말 멋지게 완성됐어요. 바니도 레이저 커팅을 이용해서 MDF판을 만들었고 마치 오래된 구리 명판처럼 칠했어요. 정말 멋지게 나왔죠? 그리고 그는 글자를 하나하나 직접 붙여야 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페르난두도 조명 배선 작업을 맡게 됐어요. 최종 도색은 알리송과 페르난두가 맡았고 그들이 저에게 이 문장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들이 페인트 칠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페르난두는 작은 미니어처 모형 플라스틱을 칠하거든요. 알리송은 3D 프린팅에 능숙해요. 예쁘려면 나중에 꼭 칠해야 해요. 그냥 플라스틱 상태로 두면 멋지지 않아요? 이제 이 모든 경력이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평가할 시간이에요. 지금까지는 꽤 이상하게 흘러왔어요. 페인트 위에 바니쉬 한 겹을 더 칠할 거예요. 보호뿐 아니라 색이 선명해지고 원래 화석과 더 비슷해져요. 모두가 계속 만질 테니까 우리 피라노사우루스는 어느 정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PLA 플라스틱 23kg입니다. 이걸 쭉 늘리면 7.5km가 됩니다. 454시간 동안 3D 프린팅을 했습니다. 한 달간 부품 조립과 도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 크기 3D 티라노사우루스 화석 복제품입니다. 이게 좋아요 받을 만하지 않으면 뭐가 좋아요 받을 만한지 모르겠네요.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실제 크기 복제품으로 뉴욕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유명한 화석 AMNH5027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2026년에 마누알 두문드에서 23kg의 PLA 필라멘트로 3D 프린터로 제작했습니다. 가까이 와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가 닿은 건 6,600만 년 전이니까요. 저희는 마누알 두문두에서 공룡을 만들었고 여러분이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USP 지구과학 박물관과 협력해 전시하게 됐습니다. 박물관은 화금 오전 9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운영됩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단체나 학교와 함께 방문을 원하시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과 함께 휴가 중이시라면 박물관에 방문해서 저희의 디노도 만나보세요. 정말 멋지게 완성됐어요. 저희가 이 공룡 머리를 만들게 된 건 저희가 아끼는 해골인 오소 오스발도와의 경험이 정말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공룡 머리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골격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건 정말 흥미로웠고 그 결과 저희 무대에 멋진 작품이 남게 되었습니다.